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더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더운 거 뭐 뉴스라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시겠습니다만, 지구본 연구소잖아요. 지구본 연구소니까 오늘은 다른 나라 더위, 유럽 더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 이제 BBC 날씨를 제가 잠깐 캡처를 해봤는데, 야, 정말 덥습니다. 보면 빨갛죠. 빨가요. 그래서 브뤼셀 같은 경우가 보면 30도, 베를린 30도. 우리는 뭐 30도면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만, 야, 베를린 30도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인 프라 32도. 그 다음에 파리가 지금 40도에 40도. 40도. 예. 쥐리히가 34도. 스위스의 그 저 위에 있는 알프스에 있는 그 시원한 곳이 34도. 그러니까 뭐 남부지방 같은 경우보다도 오히려 이제 중부, 그 다음에 소유럽 지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덥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스페인은 마드리드 38도 뭐 이렇게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아테네 이런 지역이 그래도 32도 정도로 괜찮은 편입니다. 어쨌건 지금 6월달이잖아요. 대한민국도 6월달 같은 경우에는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갔다가 또 좀 내려갔다가 이걸 이제 반복을 하다가 7월달부터 이제 당해봐라. 그러고 이제 2달, 한 석 달 계속 막 30도로 몰아치는데, 유럽은 지금 5월 달에도 한번 되게 더웠었는데 지금 6월 달에 아주 큰 폭염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어쩌다 한번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주기도 아니고 작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작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하게 더워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소유럽, 중부유럽 대부분의 지역이 평균치를 한참 넘는 이제 그러한 더위를 했는데, 지금 올해도 이제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유럽이 이제 이렇게 더워지는 이유가 뭐냐라는 걸 보면 일단은 전체적인 기단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이제 더운 공기가 만들어지죠. 이것이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단 특성상 이게 유럽 대륙에서 계속 그냥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종종 그런 이야기 보죠. 열돔이라고 하죠. 히트돔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유럽 전체를 돔처럼 감싼 이 더운 공기가 계속 맨날 며칠 동안 있다 보니까 푹푹 찌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한테는 꽤나 익숙한 이야기인데 유럽 사람들한테는 지금 생존을 위협하는 그러한 상태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년간에 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폭염과 관련돼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로 사망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 7월 특히 한 33도, 35도 막 이렇게 넘는 폭염 기간이 한 10일 정도 이어졌는데, 이 한 10일 정도 사이에 2,300명이 사망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국가별로 살펴보면 이제 상황이 정말 다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베를린 30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뭐 37도, 39도 이렇게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베를린 오픈 테니스 대회 같은 경우에도 결승전 하다가 중단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35도가 넘는 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요. 뭐 볼로냐, 피렌체 이런 이제 북부 지역에 있는 동네들도 8개 넘는 동네가 지금 폭염 경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베리아 반도 전체가 뭐 38도, 40도 뭐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축구잖아요. 월드컵 시즌 중이잖아요. 야외 응원해야 되는데 다 취소입니다. 나왔다가 쓰러진다. 나와서 다 취소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떼제베 같은 이제 간선 철도들의 운항이 지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력 공급선이 이제 늘어지거나 철도가 휘거나 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이제 음주 금지, 술 마시면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열사병으로 쓰러져 죽기 딱 좋으니까 공공장소에서 술 먹지 마라. 라는 이야기 하고요. 야외 행사들 지금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은 이렇게 더운 나라 아니죠.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럽에 가서 유럽은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괜찮아. 그리고 습도가 낮아가지고 그 그늘에만 들어오면 버틸만 해. 열대야가 없으니까 그래도 잠 잘 자니까 괜찮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 더위에 대해서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많이 더운 뭐 남유럽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도 페인트를 집을 이제 흰색으로 칠해가지고 최대한 반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집을 이제 미음자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늘진 안뜰을 만들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시원한 곳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뭐 스페인, 포르투갈처럼 이제 시에스타 낮잠 자가지고 진짜 더운 지역은 버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북유럽 지역들은 정말 덥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6월달 이런 지역 이런 데 가봐도 야 추워라 뭐 긴팔 스웨터 왜 안 갖고 왔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할 정도였죠. 그리고 진짜 더워지는 8월달에는 이제 아예 바캉스 가버리니까 더위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이제 고민할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좀 많이 더우면 뭐 독일이나 이런 지역들을 대표하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는 야외 수영장, 이제 뭐 지자체들이 이제 운영하는 대규모 야외 수영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뭐 가서 좀 놀고 주말에 좀 쉬고 이러면 뭐 더위 견뎌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 뭐 프라이바트라고 이제 독일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이용 요금이 뭐 3유로 5유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실컷 놀다가 편하게 오는 거죠. 동네마다 다 있으니까 긴 줄을 설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도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것은 그냥 주변에 이렇게 탁 트인 잔디밭이 많아서 여기서 뭐 놀기도 하고 햇빛도 쬐고 그늘에 들어가서 쉬고 뭐 이러면 뭐 더위 충분히 견딜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더운 집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이제 바깥쪽에다가 이제 이 셔터를 내리는 경우들이 많죠. 롤라덴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러니까 일단 창문 안으로 햇빛이 들어오면 이 이제 복사열이 계속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다가 블라인드라든지 뭐 커튼을 치면 안 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습니다만 일단 열이 집으로 한번 들어오기 때문에 열기가 오래 남죠. 그래서 이제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에 창문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지은 집들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이제 롤라덴을 내리고 여기 이렇게 살짝 조금씩 구멍을 내가지고 기본적인 밝기를 유지하는 이제 이런 쪽을 활동들을 종종 해왔습니다. 아니면 아예 이제 지하실로 내려가가지고 지하실에서 시원하다. 왜냐면 지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해가 안 드니까 단독주택 지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8도, 20도 여름철에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러한 이제 전통적인 여름을 나고 견디는 방식은 아주 더운 여름에 잠깐 30도 정도가 유지되고 그리고 1년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시 뭐 27, 8도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더운 기간이라고 해봐야 뭐 길어봐야 한 달 정도 되는 이제 이러한 쪽에서 견딜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제, 건물들도 다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전통적인 건물들이 최근에 밀어닥치는 40도, 막 38도 이런 열폭풍, 폭염에 대해서는 전혀 무용지물이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이제 오래된 건물들 같은 경우는 유럽 건물들이 겨울철에 춥지 않도록 짓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을 최대한 보관하도록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일단 한번 더워지다 보니까 더워지면 이 건물이 열을 막 계속 방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은 오히려 시원해졌는데 더 더워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이제 이 문제는 뭐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녀오신 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냉방을 안 해요. 그러니까 1년에 일주일 정도 더운데 왜 에어컨을 장만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죠. 사실 저도 유럽에 처음 갔던 게 95년, 96년 뭐 이 정도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영국에 갔었는데 어디 영국 그 신도시를 뭐 이제 그 답사를 하러 막 돌아다니다가 너무너무 더워서 도저히 이제 기차역까지 걸어가기가 싫어가지고 차를 막 히치하이킹을 했죠. 그때 이제 착한 아저씨 한 분께서 이제 차를 딱 세워주셨는데 정말 반짝반짝하는 제규였어요. 그래서 야 드디어 시원하겠다.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딱 탔는데 더워. 에어컨 없어요. 그 좋은 제규에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에어컨이 없어요? 그랬더니 야 1년에 일주일도 에어컨 안 트는데 그거 왜 사냐? 그거 왜 옵션을 선택하냐라는 말을 듣고 뭐 할 말이 없었는데 그게 이제 유럽 사람들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폭염이 이어지다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죠? 더위 쉼터라고 그래가지고 저소득층이나 고령층이나 주로 공공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좀 시원한 공간을 찾아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뭐 급작스러운 열사병 이런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유럽은 그런 게 없어요. 공공시설에 냉방 설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냉방 비율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15%밖에 안 돼요. 독일은 7%. 그러니까 독일 공공기관 건물 중에서 7%만 에어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워지면 우리나라 1970년대 정부기관 가보면 제가 봤을 때 저희 90년대에도 뭐 2000년대에도 그런 종종 있었죠. 뭐 에너지가 부족해요. 에어컨 켜지 마세요. 막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하죠? 다 이렇게 남자들끼리 있는 부서는 정말 우통 다 벗고 야근할 때 보면 물 받아놓고 막 그러면서 저희 정말 일을 많이 했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나는데 7%밖에 안 되니까 사무직 노동자들이 이제 허덕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이제 민간까지 전체로 놓고 보면 이 실내 공간을 냉방하는 비율은 영국은 5%, 독일은 3%밖에 안 돼요. 이런 독일에 이제 막 정말 열풍이 몰아닥치고 이러면은 건디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나마 이제 오히려 좀 못 산다라고 하지만 원체 뜨거운 나라인 몰타, 그리스,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나마 전체 실내 공간 중에서 한 40% 정도는 냉방이 되니까 오히려 이런 나라들이 지금 더위를 견디기는 괜찮다 이러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잘 사는 동네인데 왜 도대체 에어컨을 안 사는 거야? 못 사는 거야? 라는 질문을 던져보실 텐데 한번 보시죠.
유럽에서 에어컨을 보유한 가계의 비율은 전체의 19%입니다. 되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아시아 태평양 지역도 47% 이상,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거의 90% 이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세계 평균을 놓고 봐도 37%가 에어컨을 집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19%, 20%도 안 돼요. 그나마 지난 10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나서 이만큼이에요. 그전에는 한 10년 전, 2014년인가 12년인가 제가 봤을 때 보면 10%였어요. 그나마 2배로 늘어난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도대체 유럽은 환경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에어컨을 더 키면 이 기후변화를 오히려 더 가속화시키는 거니까 우리는 안 틀어 라고 우리가 야 유럽 사람들은 대단해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돈이 없어서 못 틀어요. 유럽 사람들한테 에어컨을 왜 안 삽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38% 이상의 이 유럽 주민들이 돈이 없어서 에어컨을 못 산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유럽이 전 세계에서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에어컨 보급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북미는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다음에 중동, 아프리카보다 높다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국가별로 나는 돈이 없어서 에어컨을 못 틀어, 돈 때문에 에어컨을 못 사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제일 높은 나라가 이제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주로 동유럽 국가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 체코 같은 나라도 한 46%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진국으로 생각하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42%의 주민들이 나는 에어컨을 살 돈이나 아니면 전기요금을 낼 돈이 없어서 못해라고 응답을 합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34%,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37% 정도로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합니다만 사실 이제 에어컨 사는 거는 어떻게든 뭐 할부로 사건 하면 사죠. 문제는 이제 이 높은 전력 요금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전기 요금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유럽이 그동안의 에너지 전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 요금, 에너지 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가 됐어라고 했는데 결국 그 피해를 어떻게 보면은 유럽 국민들, 평범한 국민들, 특히 저소득층이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 전통적으로 이제 관습, 그다음에 에어컨을 좀 꺼리는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꺼운 벽, 자연 환기 뭐 이런 쪽에 이제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벽이 두꺼우면 천장에다가 실외기를 놓고 여기다가 에어컨 본체를 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벽을 뚫어야 되는데 이 벽을 뚫기가 이제 쉽지 않을 만큼의 두꺼운 벽을 갖는 건물들이 많으니까 설치가 용이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 현대적 에어컨 설치를 위해서는 집을 대수선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저것 옮기고 뜯고 그다음에 하중을 계산해 가지고 보강을 하고 이 돈 대기가 쉽지 않은 문제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 파리나 이런 도시들이 제일 대표적이죠. 에어컨이 실외기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 지역들이 나옵니다. 옥상에 얹던 뭐 베란다에 설치하던 이거 다 금지예요. 왜?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놓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사회적 규제도 유럽이 에어컨 없이 허덕이는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불법 에어컨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줍니다. 그리고 벌금을 세게 때립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유럽에서 벌금을 세게 때리는 지역들을 보고 있으면 벌금이 43,000유로 살인적이죠. 그래서 이제 불법 에어컨을 몰래 갖다 놓고 싶어도 주민들 신고 때문에 못 놓는 경우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유럽에서 에어컨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환경에 대한 너무 지나친 집착? 환경 파시즘이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풍기 괴담 있죠. 선풍기 켜고 잠들면 죽어. 대표적인 괴담입니다. 정말 아무 근거가 없고 과학적으로도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장관 오랫동안 괴담 때문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잠을 설쳐왔습니다. 그런데 유럽에는 에어컨 괴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실내외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나면 의식 상실, 의식을 잃거나 호흡이 정지돼서 죽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죽느니 그냥 더위를 참고 견뎌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런 독일어권 국가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건강에 큰 피해를 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유럽에서는 이 비싸고 낭비적이다라는 인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메리칸 스타일, 우리는 그거랑 다른 유러피안 스타일을 채택할 거야 라고 하는 잘 배운, 돈이 많은 중산층 이상의 엘리트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폭염 때문에 이 저소득층 노인들이 막 되게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의 사람들이 에어컨은 환경 친화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워도 참겠다라는 비율이 60%를 넘어가요. 솔직한 얘기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저로서는 이러다 죽지. 그런데 안 틀어? 야, 정말 대단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유럽의 미국식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에어컨의 거부감으로 연결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비싼 전기요금으로 인해서 틀 수 없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에어컨을 못 놓는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유럽의 이 에어컨이 없음, 에어컨 보급률이 낮은 거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잘난 척하는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진보 엘리트층의 어떤 사고가 사회적으로 옥죄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진보 엘리트층은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긴 휴가를 누릴 수 있고 그다음에 뭔가 내가 매일매일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좀 자유로움이 있는 사람들이 에어컨을 증오하고 에어컨을 쓰면 안 돼라는 사회적으로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데 정말 매일 어떻게든 이 대중교통, 에어컨이 없는 대중교통에 시달리면서 출근하고 에어컨 안 나오는 사무공간에서 끼어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고 저녁 때 돌아와서도 좁은 집에서 열대야기에 시달리면서 자야 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환경을 살리자는데 라고 하는 진보 생태혁명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 엘리트 아방가르드들이 어떻게 보면 유럽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독일 내부적으로는 독일 도시계획, 건축규정 이런 것들이 에어컨 보급을 가로막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정작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넓은 공간, 자유롭게 자기 근무 시간도 정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에 비해서 선생님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사무직, 저소득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도 안 나오는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데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는 현대식 건축물. 이게 도대체 뭔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도 다시 에어컨을 더 많이 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력 수요를 보면 이제 당장 이제 드러나는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작년 6월, 7월 유럽에서 이제 폭염이 찾아왔는데 전력 수요가 최대 14% 증가하면서 이제 겨울철이 아니고 여름철이 이제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쪽으로 유럽이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통계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도매 전력 가격,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은 미리 계약을 소비자와 이 전력회사가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일정 폭 이상으로는 전력 요금이 튀지 않아요. 하지만 도매 가격, 그러니까 발전사하고 유통하는 이쪽 가격,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끼리 하는 이 도매 가격 같은 경우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몇 배씩 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폭염이 이제 닥쳤을 때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40% 이상 뛰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1시간을 놓고 봤을 때 보면은 120% 이상 뛰는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좀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전력 요금이 급등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대규모 정전이 이제 발생을 하기도 했었고 어쨌건 여러 가지로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점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생각하는 독일 사람들이 이제 에어컨을 이제 많이 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에어컨, 국내에서 생산하는 에어컨 같은 경우가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8만 대에서 2년 전이죠. 2024년 같은 경우는 31만 대 수준으로 75% 증가를 했습니다만 독일 전체 국민 8,500만인가 되죠. 그거 생각해보면 정말 조족지혈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수입량도 한 50% 이상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3년 사이에 에어컨 설치 가정인 2배 이상 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2배 이상 늘어봐야 전체 가구의 5%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가구는 한여름에 폭염에 그냥 허우적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아이고 영국 그다음에 유럽 애들 불쌍해 쯧쯧쯧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유럽이 에어컨을 거부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문화 전통적인 그런 거라기보다는 저는 좀 그런 식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식 기술주의, 우월함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어느 순간 유럽 사람들을 기술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마인드를 갖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 뭐 우리가 유럽 그러면은 규제가 강하고 그 규제라는 것은 빅테크로 대표되는 각종 첨단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 규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선제적 대응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전에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데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써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유럽의 규제를 보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읽히는 게 되게 많아요.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준수하고 이거를 규정을 지키고 이거를 테스트를 하기 위한 비용을 생각해 보면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든다는 거죠. 결국 저는 어떻게 보면 지난 20년 사이에 유럽이 미국에 비해서 급속도로 지금 뒤처지잖아요. 20년 전에는 유럽의 경제 규모가 미국보다 5% 정도 컸는데 지금은 유럽이 미국 혼자서 유럽을 지금 한 15% 이상 앞지른단 말이죠. 여기가 보면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유럽에 깔려있는 기술에 대한 저항이 에어컨으로 상징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와 대조적인 것은 아시아 국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아 국가는 첨단 기술 좋은 거는 일단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이러쿵 저러쿵 해도 국민들이 더우면 일단 에어컨 틀어야 돼요. 그래서 에어컨 틀어야 되는데 뭐 전력 사정이고 뭐고 그러면 당장 표로 응징을 하죠.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시아 국가들은 첨단 기술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사회적 반영 그 변화로 나타나고 이거를 수반하기 위한 제도가 뒤따르는 그러한 변화의 모습들을 가져가요. 근데 유럽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죠. 결국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전통을 지키는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점점 날로 더워지는 더위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힘들어지는데도 그냥 견딘다라는 것이 정말 미덕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유럽이 그렇게 태양광을 많이 보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사실 태양광 보급이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름철에 에어컨을 켜기 위한 수단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엘리베이터 전기 계약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붙여두신 이걸 보다 보니까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싶어요.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12시에서부터 1시 반인가? 잠깐 요때가 가장 첨도 부하예요. 그래서 요때 쓰는 전력이 가장 비싸게 책정이 되는 거고 계약을 했는데 한전 쪽에서 계약 요건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죠? 이제는 피크가 그때가 아닌 거예요. 피크가 언제냐? 저 오후입니다. 오후 5시에서부터 뭐 이때인가? 그때 돼요. 그러니까 해가 뉘엿 지나가니까 이제 태양광 발전의 효율은 떨어지고 대신 사람들은 집에 퇴근해서 텔레비전 켜고 에어컨 틀고 인덕션 틀고 하면서 전력 수요가 치솟는 요 때가 어떻게 보면 전력 수급이 가장 애매할 때니까 전력 피크 타임 비싼 전기요금을 내는 요쪽으로 전력 요금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막대한 전기가 싫어서 에어컨을 틀지 않는다. 맞지만 사실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재생에너지 투자를 나름대로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름 때 틀면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자기들이 그런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탄소 발자국 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도 계시지만 뭐 국가마다 상황은 좀 다르지만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뭐 대정전도 났지만 재생에너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재생에너지 많이 있으니까 여름철에 에어컨 펑펑 틀어도 뭐 탄소가 더 나온다 이런 거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굳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유럽이 AI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뒤처져 있어 뭐라는 이야기 종종 나오는데 저는 똑같은 여기서 연원을 살 수 있다 생각이 드는 거죠.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해. 사회가 발전하면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하고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AI가 됐던 에어컨이 됐던 뭐든지 증가하는 게 맞아 라고 보는 사회가 아시아 사회죠. 대한민국 사회예요. 근데 유럽은 더 이상 늘면 안 돼. 있는 속에서 맞춰봐야 돼. 라고 상한을 설정해놓고 사람들한테 참아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에어컨도 못 켜는데 그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에어컨 없이 더위에 허덕이는 유럽을 보고 있으면 유럽이 왜 뒤처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좌우간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작년 올해 2번 반복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2년 연속이니까 내년서부터는 좀 괜찮아질까라고 판단해서 한 번 더 버티는 방법을 택할지 아니면 자기들의 고집을 꺾고 이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냉방과 관련되어 있는 본격적인 투자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면들이 이제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RN 그 국민연합이죠. 그러니까 이제 극우 정당 쪽에서는 대대적인 에어컨 보급을 찬성하고 나섰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극좌 쪽에서는 또 에어컨 보급에 대한 반대를
를 법률화해야 된다라고까지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극단적인 정치적 쟁점으로도 지금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에어컨, 사실 에어컨 펑펑 틀면 여러 가지 전력요금 힘듭니다. 하지만 그 사회가 전기요금이라는 것을 부담을 해서 더 높은 생산성, 그리고 사람들의 쾌적함, 수명 연장, 생명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무엇이 좋을지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